셀트리온, 레키로나주, 호주 임시 허가 자격 획득, 치료제 시장은 이제부터.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51%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23% 상승, 제약도 플러스 1.30%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손바뀜 현상이 양호하게 잘 일어난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한 앞에 박스권의 고점대를 돌파를 해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앞에 고점대에서 지금 약간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이 위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요, 중요한 부분은 호주에서 임시 사용 허가를 자격을 획득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호주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의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레그담비맙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TGA 호주의 의약품관리국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주지사죠.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인 레그담비맙에 대해서 임시 자격을 부여를 했다. 이 내용은 8월 23일 날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호주 의약품관리국이 레그담비맙과 관련하여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주 법인에게 임시 자격 부여를 결정을 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제도가 조금 다른 겁니다. 호주는. 그래서 이 임시 자격을 부여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곧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성인의 경증 및 중등증이거든요. 현재 레키로나주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군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없애달라 이렇게 정식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호주 쪽에는 이미 그 부분은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의 모든 경증 및 중등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호주가 고려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그담비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부분 임시 결정의 승인은 호주의약품관리국이 셀트리온이 이제 호주 치료제 등록부에 레그담비맙에 대한 임시 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임시 결정은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셀트리온은 조만간 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본 내용들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들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24일 날 바이오 인사이트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셀트리온 레키로나 호주 임시 허가 신청 자격 획득, 경증 및 중증도 성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키로나에 대해서 임시 결정 자격을 부여했다. 임시 결정 자격은 호주에서 임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이다. 임시 등록은 특정한 의약품을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비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기 사용으로 인한 이점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됐을 때 승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임시 등록 기간은 2년이고 2년씩 2번 연장을 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 내에 정식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조만간 임시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인 확진자 중 경증 및 중증도 환자의 치료죠.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임시 사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인 여부는 최대 220일 근무일 내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거의 1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시면요, 호주의약품관리국에서는 미국의 리제네론 것도 역시 임시 결정 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제네론하고 레키로나주가 같이 호주에서 임시 허가 신청 자격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리제네론과 레키로나주가 같이 이제 호주의 긴급 사용 승인이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치료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유행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백신이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집단 면역 과정으로 나왔고, 이제 백신의 시대인데, 이 백신이 지금 보시면은
공급 문제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제 같이 가자로 바뀌잖아요. 위드로 바뀌는 상황이다. 같이 가는 구도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제 시장이 열린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 시점은 바로 이 넘어가는 과정이다. 즉 백신의 시대에서 이제는 백신과 더불어서 치료제가 더욱더 중요해지면서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동반을 하든 아니면 종식이 되든 이러한 과정으로 전 세계적인 방역 체계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 돌입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유럽 쪽도 10월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우도 리제네론이 공급 부족이잖아요. 따라서 의외로 빠르게 레키로나주가 미국 시장에도 진출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레키로나 생산과 관련해서 셀트리온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레키로나주 생산과 관련해서 셀트리온의 캐파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충분히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완제품 계약도 맺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외부의 론자의 캐파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 론자하고 지금 셀트리온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셀트리온의 기존 제품들을 론자 쪽에다가 CMO를 주고 있거든요. 이 론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글로벌 CMO 1등 회사입니다. 스위스 제약사죠. 삼성 바이오가 1등이 아니고요. 글로벌 CMO 1등 회사는 스위스에 있는 바로 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레키로나 생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을 론자에서 더 커버를 한다고 하면은 레키로나를 더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레키로나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을 해서 백신 수준으로 간다면 다른 업체랑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다만 1분기에도 레키로나는 많이 생산을 해서 재고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셀트리온 측에서 지난주 NDR에서 기업 설명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치료제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호주의 경우도 리제네론하고 같이 들어간다 해서 이것도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같이 가는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의약품의 핵심적인 것은 재고 물량 그리고 공급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이 되는 것이죠. 효능 측면에선 이미 일라이 릴리 쪽은 변이 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열외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한 리제네론과 릴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릴리가 작년 4분기만 해도 훨씬 매출이 크고 잘 나갔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줄어든단 말이죠. 대신에 리제네론이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이제 차지를 하면서 리제네론과 함께 어떻게 보시면은 이 치료제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해 나갈 가능성마저도 엿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확대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회사 측에서는 충분한 생산과 재고에 대한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레키로나주 치료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플러스 3.51% 상승이잖아요. 앞에 이 고점들을 돌파를 해 나가면서 그동안 지루했던 박스권들의 이 고점 부분들을 하나씩 돌파를 해 나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외국인들 352억의 매수 우위였고요. 공매도가 별로 늘지 않고 있잖아요. 공매도는 8,500주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이 오늘 12만 주 매수, 기관들이 22만 4천 주 매수가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33만 주 매도가 나오잖아요. 거래량도 좋은 모습이었죠. 110만 주가 넘어가면서 손바뀜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구별로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강력했죠.
96,000주 매수, 그리고 UBS 쪽에서 11,000주 매수를 했고 JP모간은 1,000주 매도 정도에 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1.23%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52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죠.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박스권, 그동안의 이 박스권의 고점들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매도 평소 수준과 비슷한 상황이 나왔고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42,000주 매도를 했고 개인들도 28,000주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이 달려들잖아요. 72,000주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는 상태였고요. 매도만 JP모간에서 3,200주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제약의 모습도 안정적인 모습이죠. 플러스 1.3%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이 9억 정 매도에 그치는 상황, 공매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게 심각한 모습은 아니었고 외국인들이 5,000주 파는 모습이었지만 기관들이 20,000주 사잖아요. 제약은 기관들이 주도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면은 UBS 쪽에서 16,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CS 쪽에서 1,300주 매도, UBS 쪽에서 2,1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약도 여기서 안정적인 모습, 제약은 이미 앞에 고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다렸다 했던 이 레키로나주 부분들이 시대의 바뀜, 흐름의 바뀜에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씩 열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5월 달에 파키스탄에 이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승인이 나왔고 브라질 쪽에서도 승인이 나왔잖아요. 이제 호주 쪽의 승인도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 승인과 더불어서 고위험군이 아니고요. 경증 및 중증 내지는 경증 및 중등증 쪽으로 간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제품들, 특히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트룩시마 역시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기존 제품들, 바이오 시밀러들이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규 제품인 특히 이 레키로나주는 신약의 개념이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면서 시장이 하나씩 열려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 구도가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가 주시는 것이 맞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 나가면서 셀트리온은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